자, 밤새워 이 경기를 본 많은 축구 팬들에게 쓰라린 기억을 남긴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브라이튼전에 이어서 토트넘 이번 경기에서도 유의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부진한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한두 선수의 문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대부분의 선수들이 범실을 반복했고요. 게다가 오늘 심판운도 없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심이 굉장히 오늘 반칙에 관대했습니다. 웬만한 몸싸움은 다 그냥 오케이를 했고 파울성 충돌에 휘슬을 불질 않았고요. 카드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상황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경기 막판에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상대의 어떤 그 경고성 파울로 찬스가 무산이 되는 상황에서 뭐 기존에 옐로 카드가 있었다면 퇴장이 됐거나 아니면 그런 파울을 안 했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기를 못했습니다. 오늘 지난 경기에 이어서 브라이튼전 때 굉장히 좀 부진한 경기를 했고 그 경기 때 케인이 뭐 골프 여행 갔다 온 것 때문에 욕을 먹긴 했지만 어쨌든 케인이 2선으로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팀이 미드필드에서 전혀 공격적으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보급이 돼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보급품이 도착을 안 하니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죠. 벤탄쿠르하고 호이비에르가 이 팀의 투미들로 서고 있는데 만약에 뭐 3-5-2 정도를 쓴다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3-4-3에서 지금 앞쪽에 있는 3톱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을 도와주지 않는 이상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 2명, 이 2명이 기본적으로 뭐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도 아닌데다가 이 2명은 그 지난 브라이튼전도 그렇고 이번 브랜트포드전도 그렇고 상대가 상당히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 공간을 좁히면서 벤탄쿠르하고 호이비에르를 묶어버렸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턴 빌라전 때 보여줬던 에스턴 빌라 제라드 감독이 팁을 줬죠. 이 팀은 거칠게 나오면 부진하다. 거칠게 나오면 움츠러든다. 거기서 힌트를 얻은 브라이턴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토트넘을 어렵게 만들었고 또 막판에 손흥민을 빼면서 쏜나골을 먹었던 콘테 감독인데 이번에는 그 교훈 때문인지 쏜나골 안 뺐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실점은 안 해서 0-0으로 비교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막혀있고 풀리질 않다 보니까 전방에 있는 3톱이 수도꼭지라고 한다면 중간에 밸브를 잠가버려가지고 수돗물이 안 나와요. 근데 케인이 계속 위에만 있는데 이게 컨디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감독하고 서로 논의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 팀의 피니셔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게끔 케인이 정말 성실하게 많이 해줬을 때 연승을 달렸던 것과 케인이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손흥민 선수하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윙백에게 기회를 내주고 공간을 내주고 근데 윙백이라는 놈은 올라와가지고 계속 헛 크로스만 해대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케인하고 계속 동선이 겹치고 이런 일들이 겹치는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2선에서 3선에서 뭐 투입되는 패스 연결 자체가 부진하니까 이럴 경우 이런 축구를 할 땐 결국 윙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윙백들이 최대한 볼 배급 많이 해줘야 됩니다. 중앙에 밸브가 잠기면 양쪽에서 물이 칼칼칼 나와줘야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세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정말 그 경기 중에 세세뇽이 똥크로스 날리고 콘테 감독 얼굴에 똥빛이 되는 거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교체가 됐죠. 오죽하면 산체스를 넣겠습니까? 레길론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레길론을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세뇽을 빼긴 빼야겠는데 누굴 넣지 하다가 벤 데이비스를 윙백으로 올리면서 산체스를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다가 저는 콘테 감독이 선발 라인업, 선발 선수들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는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풀릴 때는 좀 이른 교체를 통해서 이 팀에 좀 긍정적인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계속 70분 넘어야 돼요. 경기 패턴이 바뀌질 않고 상대가 계속해서 이 팀의 그 수도관을 꽉 잠그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뭐 선수 교체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전술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준다든지 하다못해 뭐 클루세스키하고 손흥민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로얄하고 뭐 세스형을 바꾼다거나 위치를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인을 내린다거나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 팀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선발 라인업이 고정적인 팀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까지 계속 4백 스타가 오늘 3백으로 다시 바꿔 나왔거든요. 이렇게 상대의 어떤 예상과 조금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기 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데이터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팀에 대한 공략법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이날도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 주변에 계속 손흥민이 못 달리도록 합니다. 손흥민이 공간으로 못 들어가기 길을 막고 항상 서너 명의 선수가 그 근처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몸싸움을 걸어오진 않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손흥민이 뛰기 시작하면 패스가 들어가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데 손흥민도 그걸 아니까 이걸 역이용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수차례 원터치 패스 손흥민 선수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던 원터치 패스를 여러 개를 잘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손흥민의 몸 상태는 좋았어요. 가벼웠어요.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뭔가 변수를 묘수를 던지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손흥민과 케인 라인이 계속해서 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브랜트포드가 얘네들은 사실 뭐 이기면 좋지만 목표가 딱히 없는 팀입니다. 강등권에서 벗어났죠. 유럽대회 나가기 뭐 어렵죠. 이 팀은 사실 뭐 그냥 자기들이 토트넘이라는 팀 불러가지고 무승부만 거둬도 성과를 내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급한 건 토트넘인데 거꾸로인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브랜트포드 선수들이 훨씬 더 열심히 뛰면서 뭔가 목표의식이 확실한 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오늘 기동력을 많이 보여줬고 반면에 토트넘은 전술적인 어떤 그 변화를 주질 못하면서 상대가 준비해온 대비책에 계속해서 잡아먹히는 그런 축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앞경기에서 아스날이 맨유를 3대1로 꺾었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한 골을 추가를 하면서 득점 순위표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 17골에 머물러 있는 동안 호날두가 노리치전 해트트릭 그리고 리버풀전 안 나왔죠. 이번 경기 한 골에서 16골까지 쫓아왔습니다. 이것도 기분이 좀 약간 별론데 순위표도 보시면은 아스날이 승점 3점 추가하면서 60점으로 좀 달아났고요. 경기수가 아스날 토트넘 같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오늘 1점밖에 추가를 못하면서 2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력으로 4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북런던 더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면 되지만 이기는 거 쉽지 않고요. 특히 지금 경기력 가지고 게다가 이제 남은 대진표를 보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레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날, 번니, 뭐 노리치 시티인데 번니가 지금 순위표 보시면은 18위거든요. 강등권 지금 이때까지도 만약에 강등이 확정이 안 된 상태면은 살아남으려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상태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토트넘보다 아스날이 지금 첼시하고 맨유라는 큰 산을 넘었어요. 그 전에 팰리스, 브라이튼, 사우스햄튼 이 팀들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던 팀들한테 3연패를 당해가지고 거의 4위 경쟁 아웃됐다고 봤는데 지금 첼시하고 맨유라는 이 큰 산을 두 경기 7골 넣으면서 넘어버렸습니다. 남은 경기 일정을 보면 웨스트햄, 리즈, 토트넘, 뉴캐슬, 에버튼 물론 뭐 굳이 따지자면 쉬운 팀은 다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토트넘하고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권을 토트넘이 계속 갖고 가다가 브라이튼한테 지고 브라이튼 브랜트포드 2연전에서 최소 3점 이상은 무조건 땄어야 되는데 1점밖에 못 땄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더불어 손흥민 선수 역시도 지금 득점 추가를 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야 근데 토트넘은 정말 그 전에 연승 달릴 때 칭찬을 받았던 이 쓰리톱을 앞세워서 정말 골 많이 넣고 정말 공격 포인트 많이 채워왔었는데 두 경기에서 유유슈팅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콘테 감독이 어쨌든 시즌 끝날 때까지는 이 멤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약간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윙백 자원은 뭐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오늘 막판에 썼던 것처럼 정말 클루셉스키를 내려보던가 아니면은 뭐 모우라를 좀 더 선발로 내든가 그리고 아니면 베르베인도 좀 활용을 하든가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오늘 윙백들은 깝깝합니다. 지난 경기 때 레귤론 보면서는 그래도 세센형이 낫지 했다가 막상 세센형 나오니까 레귤론이 나은가? 헷갈리네?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뭐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적 시장은 닫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뽑아내려면 그런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변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꼭 선발 라인업 변화가 아니더라도 경기 중에라도
좀 더군다나 경기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아무튼 오늘 함께 입중계 보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90분 동안 유효슈팅 하나도 없는 경기를 2경기 연속, 그것도 새벽에 참, 네, 우리 손흥민 선수 응원하는 마음들이 너무 소중한데 경기력이 뒷받침 못해줘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네요.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많이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네, 토트넘 탑4 갈 수 있을까? 볼봐.